여기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중심 대구입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면은 바로 방촌역 4번 출입구 옆에 윤창중 칼럼스랑 TV 대구 본사, 윤창중 정치학교,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건물이 3층에 있습니다. 여기 윤창중 칼럼스랑 TV와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본부에서 이번 12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공개 생방송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자라는 주제로 공개 생방송이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천무효이고 탄핵 찬성 배신자 63명을 응징하자는 함성이 여기 방촌역 4번 출구에서 전국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12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에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건물로 모두 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오버가 됐어요. 예, 윤칼세 우리 대표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우리 공화당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방촌역 1번 출구, 4번 출구에서 저녁 7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꼭 17시간을 기다려가지고 10분 발언, 그것도 10분 발언인데 그것까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대구에 내려간 지가 지금 5개월을 넘어서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풍찬 노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자,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자라고 참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시장이라는 시장은 정말 제가 경상도의 장돌뱅이, 대표적인 장돌뱅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윤칼세 TV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수 우파의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이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입니다. 거기에 원로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 원로회의 고문분들이 제가 금요일 날 올라가서 세미나, 우리 공화당 세미나에 갔다 오겠습니다 했더니 한결같이 반대하더라고요. 당신 지난번에 올라갔는데도 가서 10분 얘기하고 내려갔는데 네? 10분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서 텔레비로 하라 이게 유튜브로.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당도 우리 공화당이고, 또 이런 난세 속에서 엄청난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세미나 한다고 지금 하는 보수우파 정당이 우리 공화당뿐 아니냐. 그러니 제가 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10분 안에 끝나라고 하니까 지금 7분 남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문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박인환 대표님의 그 공수처에 관한 정리는 정말 완벽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26살 때부터 저는 1981년부터 저는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지금 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그 배경을 저는 다분히 이 권력의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이가 하는 모든 행동 뒤에는 그야말로 악랄하고 음흉한 흉계가 있는데 그 흉계가 있다라고 처음부터 이건 우리가 단정적으로 들어가야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 흉계의 배경에는 이른바 좌파 장기 집권이라는 이 포부가 있습니다. 좌파 장기 집권. 그러니까 내 다음에 이건 틀림없이 나보다 더 지독한 좌파 정권을 세워야 된다는 그 열망이 있는 거죠. 그게 실패한 게 지금 절반의 실패가 조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때려 죽여도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른바 연방제 통일이라는 이름의 이 남북 합작,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공산화라고 부르죠. 이걸 내가 이루겠다. 이를 위해서 내가 대못질을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협상 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문재인의 모든 그 흉계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은 좌파 장기 집권과 연방제 통일로 가는 그 대못질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공수처 설치고, 이게 연동형 비례제고, 이게 지소미아 폐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이건 협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가 이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정말 왜 공수처를 하려고 하지? 그것도 좀 임기가 절반이 넘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은 노무현 때에 시민소통수석,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노무현이가 봉화마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까지를 다 본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냐? 집권, 그러니까 유턴, 완전히 집권 2년 6개월이 넘어가면서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레임이다. 이건 정말 살벌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게 뭐냐면 검찰입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그 다음에 언론입니다. 이걸 잡지 않으면 나는 제2의 노무현이 되고 제2의 김대중이가 된다고 지금 문재인이가 팔부둥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자, 논리로 생각해 보세요.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완전히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가지고 이른바 적폐 몰이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 잘 듣는 검찰이 있는데 왜 공수처라는 또 별도의 기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검찰을 전체를 장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른바 근성이 안 좋은 집단이 검찰과 언론입니다. 기자들. 죽어도 기자고 죽어도 검사예요. 이른바 흔한 말로 곤조가 있습니다. 곤조가. 검찰 곤조가 있고 이른바 기자쟁이들 곤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가장 표변하는 하이에나가 뭐냐면 검찰과 언론이에요.
이것 때문에 노무현이가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진 겁니다. 네, 이건 나는 좌파 정권의 연장과 나 개인을 위해서는 이건 끝까지 해야 되겠다. 저는 이거 포기 절대 안 할 걸 봅니다. 자, 그런데 집권이 이제 11월 10일이잖아요. 11월 10일과 11월 9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통령이. 자, 그런데 이른바 레임덕으로 들어가는데 이 집권 초반에는 이 대통령이 휘두르는 이 칼이 참 예리합니다. 근데 후반부에는 그 칼이 잘 들지 않는 칼에 맞으면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은 더 악랄하고 더 지능적이고 민주주의를 위장한 그러한 이른바 좌파 독재를 저는 할 거를 봅니다. 자, 그 예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조중동에 대해서 세무사찰을 하고 조중동 사장들을 감옥에 보낸 게 집권 후반입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이가 기자실을 폐쇄한 게 언제입니까? 임기 몇 달 남겨두지 않고 기자실을 다 폐쇄해버렸어요. 완전 마지막 발악인 겁니다. 이거 간단한 결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의도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주류 세력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끝장을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박인환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게 문재인 입장에서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이걸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장은 뭐냐면 이건 완전히 대통령의 그야말로 사냥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누리는 모든 세력을 공수처가 씨를 말릴 건데 그것은 바로 적폐청산의 제2 드라마가 될 것이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국이 또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것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문재인이가 저럴까? 저거 말이야 무슨 뭐 단순히 진짜 좀 더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 공수처와 연동제, 비례제, 지소미아 이 종료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꼭 잘하려고 하는데 그러냐 하는 건데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죠. 하나는 정말 아직도 우리는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국민의 민도다. 참 이건 정말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는다는 말이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그야말로 촌철살인입니다. 정말 이런 것이 불같이 들고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새로운 결심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정말 우리 공화당 많은 여러 가지 비난과 여러 가지 참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저는 대단하다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 신설, 지소미아 폐기 이것은 다시 결론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데 돌아가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역시 좌파 장기 독재 정권을 그리고 연방제 통일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건 우리부터가 이건 확실하게 이건 믿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는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딱 1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11분 좀 넘었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 조마조마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물러납니다. 제가 6월 24일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제 아내하고 정말 지금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뒤에다가 월세 38만 원짜리 사글세를 살고 있습니다. 참 제가 지금까지 무슨 재벌급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일생 일대에서 참 중대 결심을 하고서 내려가 살고 있는데, 제가 7월 27일 날 대구에서 또 8월 24일 부산에서 9월 28일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역 동상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11월 9일 대구 영남일보에서 또 사이사이 또 윤창중 칼럼스당 TV 스튜디오에서 무려 지금 9번의 토크쇼를 했습니다. 정말 구름처럼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저는 대구에 감히 혁명을 하러 내려갔다고 저는 공언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 뉴스로 권좌에서 내려져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는 이 불행한 역사를 만든 그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요새 KTX SRT 타고서 12월 1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3시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 윤창중 칼럼스당 TV와 국가중심세력 총연합이 본부를 갖고 있는 거기에서 공개 생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오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자르지를 못하겠네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이제 윤창중 지금 선생님께서는 지금 책 판매하시면서 견디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갖다가 좀 많이 좀 우리 당원들이 좀 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예예. 영어로 책좀 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0권만 좀 최근 책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영어로 좀 찍어주세요. 010-8881-4649로 연락만 주시면 제가 사인을 해서 직접 배송해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좀 많이 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뭐 한 5분 10분은 뭐 나라가 지금 내일 마라파인데 조금만 한 5분 10분 좀 늦춥시다. 자 그럼